일단 저는 원래는 디자인 전공했고요. 산업 디자인학과를 나와서 사회생활은 제품 디자이너로서 LG전자에서 모바일폰 디자인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는 현대카드 가서 브랜드 관점에서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기반으로 한 브랜딩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뭐 그때 했던 거는 뭐 제주올레 사이니지 시스템이라던가 메탈 카드, 아이디 카드 이런 것들을 제가 진행했었던 프로젝트고, 그 이후에 나와서는 계속 브랜드 컨설팅을 하면서 BM을 몇 개를 썼었거든요. 기획서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젝트 렌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성수동으로 이사 왔던 거고, 이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당시만 해도 성수동이 그렇게 사람이 많은 데도 아니고 조용했었기 때문에 부담 없는 인테리어에다가 워크인이 가능한 지역이니까 이제 성수동으로 이사 와서 테스트를 시작을 한 거죠. 프로젝트 렌트의 시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사실 주변에 정말 좋은 가게라든가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들은 알려지려고 하면 방법이 채널이 없는 거예요. 불러주지 않는 이상 필드로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브랜드 컨설팅을 하고도 이거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생각해보니 그 브랜드들이 소비자를 만나고 알려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컨텐츠라고 하면 오히려 도시 안에 비어있는 공간에 빌려와서 그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가 렌트의 시작입니다. 디자이너들이 할 수 있는 방식의 접근으로 시작을 했었던 거고, 1년 정도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 정도면 해봐도 되겠다 싶어서 2호점을 오픈하면서 정식으로 비즈니스화를 시작을 한 게 2019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컨설팅을 하고 있고, 사실 렌트가 무슨 일을 해요? 라고 하면 렌트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핸들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저희는 브랜드 컨설팅 에이전시가 사실상 한 회사처럼 움직이는 구조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쁜 구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던져서 어떻게 설득할 거야 라는 사고 안에서 움직이는 게 이제 본질인 것 같아요. 요즘은 조금 워낙 대안의 공간들이 많았지만 저희가 공간을 만들었던 이유는 그 시점에는 그렇게 단기로 빌릴 수 있는 공간이란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보통 건물이 비어 있어도 건물주들이 그렇게 공간을 빌려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공간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팝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렴하게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고, 대신에 저희의 룰은 공간을 사용하는 비용이 되게 저렴해요. 지금 성수동 시세에 비하면 터무니없을 정도로 저렴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작은 브랜드들이 트라이얼을 하는 게 목적인 거고, 대신에 저희가 많이 보는 건 어떤 팝업 할 거예요 라는 기획서를 꼭 받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모든 걸 저희는 저희랑 맞아요 안 맞아요를 판단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좀 나아지긴 했지만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팝업하면 장사로 올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희 무슨 백화점에서 되게 많이 잘 팔았어요. 근데 그건 저희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들이 와서 오프라인에서 소비자를 정말로 만나서 할 만한 재미있는 경험과 이야기가 있는가가 저희 관심사인데,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랑 어떤 이야기 나누실 건데요가 제일 궁금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획서를 꼭 받아서 보고 진행에 대해서 판단을 하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팝업은 하고 싶은데 우리가 과연 어떤 말을 하면 좋겠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좋은 면이 있다는 걸 젊은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전략 컨설팅부터 들어가요. 다 인터뷰하고 분석해서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 얘기를 하셔야 사람들이 납득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상대방의 공감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공감이 없으면 혼자 이제 헛짓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대부분의 마케터들이 제일 이해하지 않는 부분이 공감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사고가 없다라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 얘기를 했을 때 공감을 해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럼 그거의 전략에 대한 합의가 됩니다. 그래서 액션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의견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공간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필요하면 시공하고 운영하고 마케팅 솔루션 넣고 서비스 프로그램 넣는 것까지 저는 턴키로 다 해요. 저는 공간을 TV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TV는 어떤 채널을 돌리느냐에 따라 제가 즐거운 거지, 그 TV가 얼마나 비싸냐 안 비싸냐는 건 꺼져 있을 때밖에 가치가 없어요. 보통 오프라인의 비즈니스는 하드웨어가 90을 써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되게 반골 형태로 소프트웨어만으로도 사람들 얼마나 올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대기업 팝업을 해도 마찬가지. 누구는 20억, 30억을 썼는데 저희는 그거에 한 3분의 1도 아니고 4분의 1, 5분의 1을 쓰는데 방문객 수는 비슷하고 이펙트가 비슷해. 그럼 저희는 소프트웨어로 그걸 극복한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본질은 소프트웨어거든요. 예를 들면 정말 허름한 커피집인데 그 분위기가 좋아서 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보통 인테리어다라고 하면은 비싼 자재, 의리의리한 인테리어를 해야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TV가 될 것이냐 아니라 거기에 어떤 채널을 틀면 재밌을까,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야 사람들이 즐거워할까가 관심사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라고 하면 저희가 담고 싶은 이야기에 있어서 공간이 가진 특성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나의 관점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매장 앞에 항상 통유리로 그냥 최대한 뚫어버리는 게 TV 채널이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저희는 가리지 않아요. 왜? 안에 있는 손님이 아니라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다 저희한테는 고객이에요. 광고판이니까. 오프라인에서 뭐 하면 사람들 SNS 찍어서 올릴 거야 라고 기대하잖아요. 경품 지우면 찍어서 올리죠. 좀 이따 바로 지워서 그렇지. 근데 사람들이 가차없이 찍어서 올리는 건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나 경험이 있을 땐 찍어서 올려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부러워해 주길 원하니까. 나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했어. 저희가 주고 싶은 메시지와 그 공간이 줄 수 있는 경험이 합쳐져서 시너지가 날 수 있어야 저는 특별한 공간이 되고 특별한 경험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했었던 팝업 중에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지브리랑 했었던 팝업이 있어요. 원래 전 세계적으로 노마케팅이어서 허락을 안 해주는데 제안서를 대원통해서 보는데 의외로 쿨하게 하룻밤 만에 해봐 라고 해서 한국에서 최초로 사전 마케팅을 유일하게 했어요. 대원에서 줄 수 있는 게 어차피 OST랑 스틸컷은 뿌려줄 수 있는 거니 그건 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는 받아와서 음감회를 했어요. 집에서 어차피 좋은 스피커로 느긋하게 그러한 영상들 제대로 볼 데 없어. 다 핸드폰, 유튜브, 설령 TV로 봐도 스피커가 안 맞춰주면 그걸 제대로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와서 편하게 OST를 즐겨라. 우리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걸 느낄 수도 있어 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오케이가 돼서 한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지브리의 음악에 대해서 설명해 주길 원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마지막 주 주말에만 딱 클래스를 2번 돌렸어요. 그때는 도쿄다반사 팀이랑 같이 했는데 일본이 이 시대에 어떤 시대였고 어떤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류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씩 음반을 같이 들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SNS에 올리셨는데 그 피드가 너무 재밌어요. 지금 이 순간만을 위해 기획된 팝업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분한테는 이제 평생 사라지지 않는 기억일 거예요. 결국은 경험의 뎁스가 얼마나 깊으냐의 문제인 거고 저희가 만들고 싶은 건 잊혀지지 않는 습관을 만들고 싶어요. 그거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공간이 도움이 되면 공간에서 돈을 쓰는 거고 공간이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공간에 돈을 쓰지 않아요. 저희는 지브리 같은 경우는 딱히 공간에 별로 돈 쓴 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부산 커피위크. 그냥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서울을 불러왔고 심지어 제일 사람 없는 이대 앞에 불러 모았잖아요. 저희도 반신반의했죠. 부산에서 힘들게 오는데 이 사람들 안 되면 어쩌지? 근데 이제 성수보다 인프라가 좀 더 좋아서 거기 해보자라고 해서 오케이 라고 했던 거죠. 근데 진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200명 오던 거리가 하루에 1,700명 넘게 왔으니까 그 한 달 내내. 근데 저희가 하드웨어적으로 한 게 별로 없거든요. 다 소프트웨어예요. 저희는 지금 뭐 여러 가지를 하고는 있는데 2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을 어떻게 더 연구를 재밌게 해볼 수 있을까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사실은 2019년도부터 계속 고객 데이터를 모으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접근해서 데이터를 모아야 분석할 수 있는가 라는 가설을 만들기 위한 스터디가 훨씬 더 중요한데 그 부분을 하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랩이니까 이렇게 하면 소비자가 이런 데이터를 줄까 안 줄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센서들을 깔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요. 소비자를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스몰 브랜드를 위해 팝업이라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대기업 팝업을 할 때 저희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우리는 스몰 브랜드인데 대기업 팝업을 하는 게 맞는가? 근데 대신에 저희는 대기업 팝업을 해도 작은 브랜드들을 다 붙여서 콜라보를 시켜요. 그들이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부족한 건 마케팅 밸류잖아요. 파워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을 도와주는 대신에 작은 브랜드들이 더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요. 꽤 많이 알려진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는 성수동의 팝업이 너무 비싸져서 작은 브랜드들이 팝업하기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는 다음 버전의 팝업 스토어를 만들 때가 된 것 같다. 단순하게 그냥 팝업 와서 하세요가 아니라 다 모듈화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 팝업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얼마나 화려하게 할 거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